자, 문제 3번. 문제 3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임대료 평가는 절대 주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거 안 나온다고. 그걸로는 이제 문제 낼 게 너무 없어요. 그거 낼 거면은 뭐 거래사례 비교법 내지.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은 이제 수익 방식 구할 때 그 뭐 간접법으로 구하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적사법이 나왔다. 적산법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임대료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했을 때 기초가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대 이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시오.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재 경비가 사실상 그 세금밖에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 이율을 그 필요재 경비까지 합쳐진 이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필요재 경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인데 두 번의 기산점이 있죠. 그래서 토지를 두 개의 시점에서 평가하면 되는 것 같아요. 13년 7월 1일, 17년 7월 1일 했을 때 2종 1주 단독주택 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동일하대요. 여기는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럼 주변이 약간 주택 상가지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장형이고 평탄하다. 본건은 북측으로 약 6m의 포장도로에, 동측으로도 6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그러면 세각화죠, 세각화. 각지라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면 되고, 그때 이제 표준지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3년도랑 17년도 골라야 되죠. 근데 보면은 주택 상가지대로 골라야겠네요. 그럼 얘는 제외. 다 이종을 좀 똑같고, 본건이 단독주택이면은 주상용도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하실 것 같고, 그럼 거래 사례도 보면은 주상용은 뺐지. 그 다음에 그럼 13년도는 얘를 써야겠네요. 13년도는. 그리고 17년도 두 개가 경합하는데 기존 주택지대 안 쓰기로 했죠? 얘도 빼고.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쓰면 되겠다. 각지일 경우 1% 가산한다는 거 이거 잘 해주시고, 그럼 이제 기대이율, 이걸 통해서 이제 토지 가치 구하면 되겠죠? 두 개. 그런 다음에 이제 기대이율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16년 이후니까 얘 가지고 2017년 적고 기대이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이고, 표준적 이용이잖아, 그 동네에서는. 그러면 외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니까 이걸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를 정하냐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적산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년 이후면은 지금 2025년, 뭐 다음 주면 2026년인데 10년이나 된 그때의 그 이유를 지금도 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6년 이후에 기준이 있고, 그러면 이제 16년 이전, 이거는 2013년도 거 쓰면 되는 거죠. 일반 단독주택으로 최규 이용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13년도에 17년도에 하나씩 구하면 되고, 적용 기준율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CD금리는 단독주택,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니까 CD금리를 일단 주어줄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 요걸 일단 넣고 거기서 마이너스 2%를 하든지 1%를 더하든지 해서 구하면 된다. 국고채 수익률은 또 참고하는 자료 중에 하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3년도가 17년도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대이율도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하나쯤 생각해 두고 넘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기대 이율은 얘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 이율의 범위에서 제시하는 기대 이율의 범위에서 각각 중간값 중 하나를 기대 이율을 선정한다. 또 2%를 초과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 이따 답안지 보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요적용비 미미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 수도권의 위치에 있다. 아까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적용 기준율 표에 보면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적용한다. 이런 거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감정평가로 각각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임대료. 그래서 요거 먼저 구하면은 이런 건 다 알아서 하시고, 이거 각지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이 자리에 그대로 이걸 넣지를 않고 항상 그 둘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넣는다는 거. 요게 이제 저의 스타일이라는 거. 이렇게 하지 않는 평가사님들도 많으니까 적어도 어디지? 수험서의 답안에는 문제 풀 때는. 근데 저는 실제적인 그 평가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 취사 선택하시고. 저는 그렇다. 그래서 특별히 볼 게 없고, 여기도 이제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기대 이율이 중요하죠. 토지평가에 한번 알아서 잘 하셨을 거고. 기대 이율을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13년도 기준으로는 이전 걸 써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일반 주택 최유효 이용의 중위치를 하면 4%가 나오고,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가 이제 3%였으니까 거기서 범위는 1.00에서 2%였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5가 중위치가 되겠죠. 그럼 2.5%가 나오는데, 그때 참고적으로 국고채 수익률을 하나 더 적어준 거고, 이걸 안 써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그다음에 17년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는 2.5%에 CD 금리 기준으로는 1.5%가 나왔어요. 요때도. 그러면 둘 중에 뭘 쓸 거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었죠. 2% 이상. 그럼 얘는 제외.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쓰냐는 거죠. 얘는 무조건 얘를 써야 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얘를 써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얘는 기대 이율 적용 기준율별 써놓고 얘는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종류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CD 금리 혹은 그 국고채 수익률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를 쓰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게 점점 좀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기준할 때 여기가 2.5% 여기가 2.5%면은 같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4%, 2.5% 정해주면은 문제가 끝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을 끝내보고 빨리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아파트에 대한 평가인데요. 아파트는 여기서는 이제 가치 형성 요인, 요게 이제 나온 건데, 가치 형성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건, 개, 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구분 건물일 경우 이렇게 되는 건데, 아파트처럼 이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정할 때 최대한 유사한 걸 선정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는 보통은 동일단지 내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1.00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도 특별히 건드릴 게 없어. 그럼 얘인데, 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치 형성 요인을. 동층호는 일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호에는 사실은 뭐 향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확장 여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관리 상태.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집이 진짜 맛이, 내가 너무 시를 했네. 하여튼 뭐 도배벽지도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하고 지난달에 도배를 한 집하고는 뭐 이렇게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베란다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남향이냐 북향이냐, 북향은 잘 없지만 남향이냐 동향이냐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1, 2, 3, 4호가 있을 때 1호하고 4호보단 2호하고 3호가 좀 더 선호되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보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걸 알고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지금 D타운에 17층에 6호를 평가한대요. 그리고 전유 면적은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발코니가 10제곱미터가 확장돼 있네. 합법적으로.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 상태는 하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대상 물건은 단지 내의 거래사를 분석한 결과 거래 시점, 뭐 요거 당연하겠죠. 시점 수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 정도, 관리 상태, 층향 동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사례가 쭉 있고, 그 중에서 확장된 거는 얘밖에 없대. 그럼 언뜻 얘를 선택해야 되나 싶지만, 또 하나는 이거 구조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 우리가 단위 면적으로 보통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84 타입이라도요. 뭐 아파트 보면은 보통 A 타입, B 타입, C 타입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 거의 같겠지. 근데 같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보정할 필요가 없게,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 없게 똑같은 타입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랬을 때 이 사례들이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 상태는 요인치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층도 요인치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향도 요인치로 요인치가 안 주어지고 어떤 향이다만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보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에서 6호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1에서 3호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1에서 3은 일단 제외해야죠. 근데 얘가 확장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층호에서도 가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동이 다르잖아요. 동은 우리 지금 보정 요인 안 줬잖아요. 보정 요인치. 그럼 얘네 둘 중에 골라야 돼. 그럼 향은 둘 다 이제 같고, 층도 보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점이 얘는 6월인데 우리가 주어진 건 7월부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점 수정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점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건이 17층이면 4층 갖고 비교하는 게 나을까요? 16층 갖고 비교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 면에서 3번이 낫다는 거지. 사례 선정했고, 이제 시점 수정 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은 같은 걸로 시점 수정했고, 그 다음에 동도 같은 동으로 골랐고, 층도 그 영향치가 없겠죠. 17층하고 16층은. 그럼 이제 관리 상태는 우리가 한데 얘는 중이니까 요거는 해주면 되고, 이것도 해결됐어. 네. 향도 같은 향을 골랐어. 얘만 하면 돼, 확장용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대쌍 비교죠, 대쌍 비교.
다른 요인이 다 같고 한 개의 요인 혹은 두 개의 요인이 다를 때 그 요인의 그 격차가 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향, 그러니까 이 확장만 다르다고 보고 요거 관리 상태가 다른 거는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답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시가 평가하는데 합리성도 생략하고 시적 격차, 층간 격차 때문에 배제, 2번은 향 격차 때문에 배제, 동격차 때문에 배제하고 이거 두 개는 갖다 보고 이제 관리 상태, 층은 향, 동 이런 거 다 해주고 확장 여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4하고 5를 통해서 비확장 대비 확장이 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되는데 얘는 대신에 그 관리 상태가 다르잖아요. 자 볼까요? 얘는 상이고 얘는 중이잖아. 그럼 얘를 중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 그래서 요거를 곱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야 중 대 중일 때 확장과 비확장의 격차가 나온다. 그걸 해보면 3% 이걸 쭉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가치 형성 요인이 1.02가 되면 이거는 타입도 같고 면적도 같으니까는 총액으로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 요거에서는 그 가치 형성 요인을 다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요인치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요 문제들 이거 가끔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층별 효용 같은 거 아파트는 얼마다라는 게 그 표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표는 통계일 뿐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아파트가 아닐 경우에 이제 다세대 이런 것들 혹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있는 거래 사례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층별 효용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심심치 않게 쓰여지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하는 거 하려면 하지. 하지만 최선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례를 고르는 게 최우선이다. 요게 구분 건물에서의 실제 평가할 때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요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